이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봄이면 가장 또 유명한 곳이죠. 진해 벚꽃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인데, 그런데 이 주민들이요, 벚꽃길에 있는 하천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서상원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해 벚꽃길 사진으로만 저는 봤는데 직접 가보진 못하고 상당히 예쁘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분들은 집단 고충민원을 내셨다고요? 예, 진해 벚꽃길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예. 1년에 약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곳에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여자천이라고 하는데 하천 주변에 이렇게 일렬로 도열하듯이 벚나무들이 쭉 있죠. 아, 장관이겠네요. 예, 수십 년 된 정말 오래된 벚나무들이 한 번에 벚꽃을 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작은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 앞에 이제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서 밤마다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아. 예, 그 쏟아지는 소리로 인해서 밤에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잠을 깬다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사람들 소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민원을 신청한 게 아니고 그 강에서 떨어진 물소리 때문에 신청했다. 물소리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까? 그러니까 이 하천의 바로 옆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첨단 양식 실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 1929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네요. 예, 1929년에 만들어진 곳인데 이곳에서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양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키운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양식업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 연구하는 곳에서 하루에 약 8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톤 정도가 물이 나오는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 수준이 차면 자동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배출되는 것이 밤에도 배출될 수 있고 낮에도 배출될 수가 있는데 밤에 배출될 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800톤이면은 제가 가늠은 잘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근데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민원이 이전에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 민원이 처음에 발생한 거는 약 4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4년 전에 그러니까 계속 물은 나오고 있었는데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천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벚꽃길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전의 위험을 느낀 거죠. 예, 그래서 그 다리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면서 점점 확장하다가 이 배출되고 있는 이 배출수를 나오는 그 배출구까지 위에를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덮으니까 나오는 배출구의 그 소음이 안에서 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울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현상으로 인해서 더 큰 소리가 돼서 인근에 있는 빌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그래서 최근부터 이제 민원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를 철거하긴 힘들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이게 한쪽에서의 영향만 있어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원시 입장에서는 나오는 물이 우리 물이 아니라 그 해수부의 물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해수부 그 센터에서 해결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네. 해수부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100년간 흐른 물인데 창원시가 다리를 확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조사관님. 그렇게 이제 양쪽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저희가 2부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시간이 다 돼갖고 저희가 좀 더 궁금증 증폭시키고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고요. 계속해서 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지금 벚꽃길로 유명한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옆에 있는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양측의 의견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먼저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 물이 해수부의 센터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좀 책임을 지고 그 소음을 해결해라라는 입장이고요. 해수부 센터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100년간 흘렀던 물인데
갑자기 4년 전에 다리가 확장되면서 그 소음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 다리 확장을 한 창원시가 책임을 져라. 예, 이 두 기관 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야, 근데 다리 지으면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울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예,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음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왜 아파트에서도 피아노 같은 거 소리 때문에 뭐 민원 들어오거나 혹은 중재를 할 일이 생기면 좋아요. 서로 양보합시다. 대신에 아이들 뭐 피아노 치는 거 훈련 이렇게 연습해도 괜찮은데 뭐 8시 이후에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뭐 밤에는 좀 물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했습니까 혹시?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이 일정 양만 매일같이 동일한 양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실제 물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규칙적이네요. 그렇죠. 그 양 자체가 들어오는 양도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비가 오면 더 많은 양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자동 시스템입니다. 전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일정 정도 차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따로 뭐 설정하거나 하는 건 어려웠겠네요. 예, 그 시간을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저희 아이디어였는데 예, 그쪽에서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배출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할까 그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이 배출구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게끔 배출구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 나오는 양을 분산시킨다? 예, 나오는 양을 분산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이제 공사비부터 해서 공사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이 저희 권익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예를 들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수부 센터에서는 배출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배출구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설해서 자기네 담장까지 연결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담장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거쳐서 하천까지 연결하는 건 창원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나눴네요, 구역을. 그렇죠. 구역을 나눠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예전부터 그건 쉽게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각자 책임지는 게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중간에서 잘 합의점을 찾아주신 것 같고 주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이후에? 예, 저희가 이제 아직 공사가 된 건 아니고 예,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자라는 약속을 한 게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사관님 소속이 집단 고충 조사팀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올해 4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3달째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집단고충 조사팀이 4월에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고충 민원의 집단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의 어려움을 개인이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고충 민원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단 간의 갈등 그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고요. 집단 갈등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한 곳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자. 그래서 그쪽 부분의 조정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조사관들이 같이 그곳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발족하게 된 팀입니다. 그렇군요. 저 뭐 학창 시절에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런 거 하면서 애들 싸우거나 선생님하고 갈등 있거나 이럴 때 중간에서 하는 게 정말 어렵던데 우리 조사관님들 대단하십니다. 칭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서상원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